안녕하세요. 인터TV 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TV 채은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해외 축구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고 황당했던 이슈들만 저와 채은이가 모아봤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알 팬들이면 뭔가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레알의 에당 아자르가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첼시와의 대결에서 0대2로 패배한 이후에 옛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로 내보내졌는데요. 아자르가 보인 좀 장난스러운 태도는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하고 나서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옛 동료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그쵸. 포인트지, 웃으면서 장난을 쳤다는 건데,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반가울 수 있어. 반가울 수 그쵸. 있는데 라커룸에 들어가서 혹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아니면 자기의 지금 현 동료가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좀 프로답지 못하다. 레알 마드리드 팬이었으면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대중들도 이제 언니랑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많은 팬들이 아자르 SNS에 찾아와서 많이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자르는 본인의 개인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사태를 조금 진정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맨시티도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죠. 바로 아구에로의 등번호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후반 40분에 필포든과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대기심이 교체 신호판에 아구에로 등번호를 9번으로 잘못 표시를 합니다. 혹시 맨시티의 9번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수스 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를 본 아구에로 선수는 즉시 번호 수정을 요구했고, 대기심은 정정 후에 교체판을 다시 들어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짤로 돌아다니는 걸로 봤는데 심판분께서는 너무 당당하게 번호판을 들어올리고 계셨고, 옆에서 너무 아구에로 선수가 황당하고 당황한 모습으로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구에로 선수 하니까 이번 첼시와의 대결에서 파넨카킥 실축을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9일 맨시티는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귀중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요. 2점 차로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키커로는 아구에로 선수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구에로는 예상 외에 파넨카킥을 시도했고, 이는 맨디 골키퍼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달아날 찬스를 놓친 맨시티는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고, 아구에로는 경기 후 PK를 놓친 것에 대해 SNS를 통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미리 보는 챔스 결승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전반 막판에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구에로 선수가 성공을 하면 완벽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파넨카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 봤나? 아니면 빗 맞았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채연이가 말해준 대로 아구에로가 이제 사과문도 올리고 했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얘는 정말 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맨시티가 보면 중요한 순간에 PK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즌에만 해도 아구에로, 케빈 더브라이너, 라임 스털링, 일카이 gün도안 4명이 실축을 해. 맨시티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까지 하냐 하면 맨시티 골키퍼가 되게 발밑이 좋은 골키퍼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골키퍼 에데르송을 키커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이 정도면 에데르송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 같은 아르헨티나 선수인 라멜라 선수도 리즈전 라보나킥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요. 후반 42분에 1대3으로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에 교체된 라멜라가 오리에를 향해서 라보나킥으로 패스를 시도했으나 이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공은 라인 밖으로 나갔고 소유권이 리즈한테 넘어가게 됐죠. 이걸 본 맨유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가 팀이 1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보나 패스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더 아쉬운 것은 팀 동료들의 반응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 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사실 라멜라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라보나킥으로 환상적인 득점을 해서 3월 이달의 골을 수상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왼발잡이인 라멜라의 입장에서는 오른발이 조금 약하기도 하고 라보나킥으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더 뭔가 자주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비록 이번에는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저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보나를 또?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과감한 슈팅?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골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라멜라가 멋진 골을 넣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한 번 더 시도해봐도. 아니에요? 아스널 팬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근데 되게 이런 조금 도전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선수가 실수를 할 때도 있지 어.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라멜라에게 계속 라보나 킥을 시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 계속 시도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한 번쯤은 더 시도해서 또 멋진 골을 만들어내면 이런 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리그왕 두 명문 클럽의 난투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모나코와 리옹의 대결이었죠. 그 맞대결에서 레드카드가 5장이나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챔스 예선 진출을 위해 두 팀이 치열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리그왕의 경우에는 리그 2위까지 챔피언스리그 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고요. 3위부터는 EPL이랑 라리가랑은 좀 다르죠. 3위부터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리옹이 카케레 다이렉트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겪던 상황에서 극장골을 터뜨렸죠. 그래서 이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경기가 극해진 탓인지 종료 휘슬 후 양팀이 벤치 클리어링에 가까운 집단 난투극을 펼쳤습니다. 이 난투극으로 2명의 모나코 선수와 2명의 리옹 선수가 퇴장을 했는데요. 이 리옹에서 퇴장당한 마티아 데실리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임대로 리옹에 온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잘생겨가지고 유벤투스에 있을 때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네. 잘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좀 잘생겼어요. 근데 이 마티아 데실리오 선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난투극에 휘말리는 모습이 그쵸. 보였어요. 근데 한편으로 나이가 오히려 어린 막내급에 가까운 선수들이 이 싸움을 말리는 양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팀의 균형을 잡고 무게를 잡아야 하는 나이가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네, 그쵸. 싸우고 어린 선수들이 상대적인 유망주 선수들이 이거를 사태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외신들의 평가도 언니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수준 높고 열정적이었던 경기를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망쳤다는 그런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